트럼프 씨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미있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9시 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출을 설계하고 주도한 마이크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가 20일 미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곤 회장의 탈출을 도운 터키인들 5명을 터키에서 구속을 시킨 이후에 결국 핵심 공범을 일본으로 송환시키게 되었습니다. 테일러 부자는 잠시 후 화상 시스템으로 법정에 출두해서 신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들의 체포는 일본 당국에 의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본으로서의 송환 문제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집요한 일본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네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테일러 부자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2월 테일러 부자와 조지 안토니 다이크 등 3명을 권 회장의 도피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내렸습니다. 마이크 테일러라는 인물은 1960년생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전역한 후에 미 연방수사국의 비밀요원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에서 군사훈련에 종사하는 등의 경력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홈페이지가 삭제되었지만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의 CEO라는 명함을 가지고 해외 비밀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2008년 뉴욕타임즈 기자가 탈레반에 인질이 되었을 때 미국 당국이 구출에 실패에 지쳐 있을 때 미국과 계약을 해서 실제로 기자를 탈출에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훈련 사업 입찰 관련 수사를 맡은 FBI 수사관을 매수한 혐의로 13개월의 징역을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테일러는 최근 음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월과 3월에 아들과 각각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동안 테일러는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를 왕래하다가 미국으로 입국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보당국과 미국 수사당국과의 협력에 의해 전격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경찰은 피트 테일러가 보스턴에서 베이루트까지 비행기를 예약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3월 말에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체포한 것입니다. 부자를 동시에 체포하기 위해 2월경에 먼저 들어온 아버지 테일러를 감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터키의 항공회사 관계자들은 터키와의 외교 루트를 통해 5명을 구속시켰지만 일본으로 송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하고만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인인 마이크 테일러와 그의 아들을 송환하기로 하고 적극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마이크 테일러의 지시를 받아서 탈출 동선을 사전 답사하면서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아들인 피터 테일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일본은 잘 걸렸다고 판단하고 아들인 피터 테일러까지 국제 수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권 회장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미국을 통해 아버지 마이크 테일러와 아들 피터 테일러를 체포해서 범죄 행위와 범죄자 집단임을 해외 언론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이클 테일러와 조지 안토니 자이크 두 사람은 곤 회장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9월경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의 보안상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간 제트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입국 심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심사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형 악기 등을 옆으로 그냥 밀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마이클이 아들 피터 테일러는 이 탈출 루트를 점검하고 다시 확인했으며 29일 도쿄의 호텔에서 본 회장과 함께 모인 4명 중 1명입니다. 피터 테일러는 탈출 루트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바로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콘 회장은 그 호텔 4609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마이클과 조지 두 사람이 대형 악기 가방과 함께 나왔으며 곤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잘 알려진 대로 국내장을 대형 악기통처럼 생긴 검은색 상자에 몸을 숨기게 해 일본을 탈출하고 터키에서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레바논으로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곤 회장을 태운 민간 제트기는 10월 30일에 베이루트에 착륙하게 되고 프랑스 여권과 레바논 신분증을 당당히 내밀고 유지 출국을 하게 됩니다. FB는 마이클과 피터 테일러가 매사추세츠주 하버드의 작고 부유한 도시에서 최근까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9세의 마이크 테일러와 27세의 피터 테일러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곳에 미국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조지 안토니 자이크에 대한 체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아직 정확하게 범죄 증거를 파악하지 못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퍼즐은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인물입니다. 더글라스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전문 물류 회사의 대표이며 국제공항 및 항구의 연료, 시설 운영과 항공연료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부자들이 미국 보스턴에 입국하기 전에 머물렀던 두바이는 본장 탈출 프로젝트의 또 다른 후원자 마이크 더글라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까지 테일러 부자가 추진하고 있었던 음료 사업도 마이클 더글라스와 연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이클 더글라스까지 체포를 해서 송환을 하면 탈출을 도운 협력자들은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곧 회장을 다시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일인데 이것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에서 직접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레바논 대통령까지 만나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완곡한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곤 회장은 곧 출간할 탈출 스토리를 통해 일본을 적나라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또 영화 시나리오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실부가 잠잠해지면 바로 영화 제작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권 회장을 체포해 입을 막지 않는 이상 협력자들만 잡는 분풀이식으로는 일본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집요한 일본이 결국 미국과 협력해 테일러 부자를 체포했지만 송환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상태이고 또 트럼프와 아베가 쌍둥이처럼 닮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친형제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소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테일러 부자를 또 어떻게 법적으로 세법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